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순천센터 홍영란 센터장님 모시고 센터장님 사례 듣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마지막 그 뇌파 분석법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순천센터 홍영란 센터장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살짝 조금만 내려가면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순천센터 홍영란입니다. 저는 2012년 박병훈 대표님과 스승제자 인연으로 뉴로피드백을 시작하고 지금 순천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70대 뇌를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작년에 제가 학교에서 진행했던 코로나 세대 아이들의 뇌파를 한번 보고요. 세 번째는 호르몬 훈련을 경험한 저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70대, 73세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저에게 오게 된 계기는 손녀가 있었고, 손녀가 학교 적응 문제로 훈련을 시작했고, 4개월 정도 손녀의 변화 과정을 보고 어머님이 당신의 친정 어머니 아버지 뇌 훈련을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 시작해 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이유는 아버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뇌경색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 집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뭐 수돗물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안 끈다든지, 뭐 선풍기를 켜고 안 끈다든지, 이러한 작은 에피소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과정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뇌에 문제가 있나. 그리고 어머님의 가장 큰 걱정은 아버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운전을 하는 과정 중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할머님이랑 할아버님이 이렇게 8월 31일 날 이렇게 센터에 오셨고, 그때 BQ를 찍었는데, 제가 지금 BQ를 다 올리지는 않고요. 지금 주의력하고 기초율동하고 3차원 그래프만 올렸습니다. 3차원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자운의 불균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폐안시 서파 상태, 낮은 헤르츠에서 이렇게 진폭이 강한 몇 군데 세기가 지금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 느린 뇌파가 좀 있겠다라고 짐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의력이나 집중력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일단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뇌파가 안정적이지 않고 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뇌에 안정적이지 않은 요인이 있겠다라고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율동을 보시면 어, 그 8Hz에 우뇌가 조금 진폭이 더 세죠, 자뇌보다. 그래서 우뇌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우뇌적인 문제들이 생활하면서 좀 드러나겠구나를 짐작해 보실 수가 있고요. 소실을 보면 알파가 마이너스 값에 있는 걸 보면 수면도 좀 불규칙하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이거를 쓸까요? 그래서 보시면 자뇌, 우뇌 보면 우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우뇌적인
그 처리가 잔해하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어떤 감정적인 거와 언어적인 거가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출력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감정 처리가 된다든지 이러한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혹시 감정은 어떠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욱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감정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약간 욱하시고 좀 급해지시고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계에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을 깔고 9월 7일 날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습을 하셨어요. 1시간 정도. 그때 사전과 사후 변화를 이렇게 찍었는데 사전에 이게 훈련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뇌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사후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그 폐안시에 낮은 헤르츠에서 약간의 저 뇌파들이 보이는데 사후에 보시면 그 뇌파들보다 9헤르츠의 알파 브로킹이 약간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기계를 가지고 밴드를 가지고 훈련을 하면 예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속도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할머니 뇌를 이렇게 또 보면 할머니는 할머니보다 저기 할아버지가 더 염려가 돼서 딸에게 어머니에게 뇌를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뇌파를 검사를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뇌가 노화되어 있고 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기초율동을 보시면 주 주파수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는 주파수가 보면 5헤르츠에 8에서 9에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좌뇌는 4헤르츠에 이렇게 피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좌뇌에 그 노화가 좀 발생을 했겠다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주 호소 문제는 잠을 잘 자지를 못한다. 초저녁에 잠깐 잠을 자고 나면 빨리 깨고 나서는 전체 잠을 못 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적인 문제나 이렇게 그 예전에 비해서 단어는 떠오르는데 이게 말로 표현할 때 예전처럼 잘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전처럼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하니까 이게 짜증을 많이 낸다라는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동시성도 굉장히 낮아서 언어적인 불편함을 많이 갖겠다라는 짐작을 해보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오늘 교육 간다고 그랬거든. 못 봤어? 할머니도 같은 날 9월 7일 날 사전 사후 뇌파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전과 후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훈련 전에는 느린 뇌파가 눈에 띄게 폐안시 보이고 그 알파도 약간 우뇌에서는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사후에 훈련을 하고 나서는 어 이렇게 좌뇌의 느린 뇌파보다 이렇게 알파 브로킹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우뇌도 마찬가지로 알파 브로킹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할머니도 마찬가지 훈련을 하고 나면 예후가 좋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집에서 할머님이랑 할아버님이 훈련을 하셨고요. 훈련을 하시면서 좀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잠을 좀 주무시고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셨는데 허리의 통증이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열심히 꼬박꼬박 하시고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 이후에 어머님이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피드백입니다. 그 앞에 있는 피드백은 딸의 변화,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변화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고요. 뒤에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변화를 따님이 이렇게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네, 한번 번째 읽어주세요. 네, 읽어드려요. 네, 읽어주십시오. 어, 딸 아이 사례는 다른 사람 터치하고 수업 시간 시작하면 교실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자주 왔는데 그 6월 24일 이후로 연락이 안 오네요. 두 번째는 학교 끝나면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는데 지금은 전화도 잘 받고 저한테 전화도 잘하네요.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책 읽고 잘 하고 있어요. 물건 사용 후 정리하는 것도 제법 잘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가방 챙기는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네요. 본인 물건도 신경 안 쓰고 다 잃어버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수시로 체크하네요. 게임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안 합니다. 평일 30분, 주말 1시간만 합니다. 서랍장, 치약 뚜껑, 칫솔 사용 후 살균기에 넣기, 욕실 슬리퍼 벗기 등등 사소한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녁에 해야 할 일도 어, 땡땡이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밥 먹고 공부하고 목욕하고 게임합니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몇 줄 적어서 보냅니다. 글을 적다 보니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이렇게 아이가 달라졌다는 걸 피드백을 보내주셨고요.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제 이렇게 시간이 돼서 카톡 남깁니다. 선생님 덕분에 부모님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아버지는 뇌경색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요즘 들어 물 틀거나 선풍기 켜거나 하면 끄지를 않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서 걱정되어서 뇌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하면서 지금은 다 좋아졌고 허리가 안 좋아서 걸음 걷는 것 불편해 하셨는데 허리가 안 아파서 걷는데 편해졌고 효과가 있다고 하루도 안 빼먹고 훈련을 열심히 하시네요. 엄마는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충격적이긴 했는데 당시 멍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눈의 초점도 흐릿했고 엄마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뇌 치료하면서 이후 2주 정도 후 보니 증상이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게 보이네요. 잠도 그전보다 조금 더 잘 잔다고 하시고 오늘 보니 많이 밝아지시고 짜증도 덜 내고 총명해 보이더라고요. 병만증도 심했는데 기억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대충 어디 놔둔 것 같다고 말씀도 하시네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말도 많이 하시고 하니 두 분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계 살 때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좋아지시고 우선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니 돈 아까지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인데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제가 PQ를 찍을 때는 3학년이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마스크를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세대인데 페이스를 가린 상태에서 뇌 발달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를 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순천 관내 H 학교 한 담임 선생님이 열의와 열정으로 당신의 반이 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그 위기 있는 상태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싶다. 그래서 뇌파를 좀 찍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클래스를 다 찍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 클래스에 24명의 뇌를 찍었는데 놀랍게도 그 24명의 뇌에서 안정적인 뇌파는 두 케이스밖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뇌파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구나 싶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훈련을 해서 내가 안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은 아이들 훈련하는 사진이고,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을 이렇게 6명을 뽑아서 제가 10회 훈련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10회 훈련을 했고, 지금 여기에 제가 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구한 거에서 사후 노출은 안 하고, 그 PQ를 제한적인 노출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PQ는 다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파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뇌파가 이렇게 휴식, 주의력, 집중력으로 나눠져 있고, 주의력이 굉장히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전 주의력에 관심이 많고, 저를 찾아오는 주 타겟층이 ADH이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주의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러 뉴런이 과연 잘 발달이 됐을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러 뉴런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방을 하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을 이렇게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는데 그게 운동 영역과 시각 영역과 그 언어 영역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전범위적인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발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지능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고 궁금하기도 했고 걱정도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니 그게 조금 제 걱정과 염려가 어,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저만의 좀 가설이 서서 굉장히 저한테는 귀한 사례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병변이 좀 있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어서 어, 유아기 때 병원에서 좀 입퇴원이 잦았던 아이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래도 잘 커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은 하고 있지만 뇌에서는 여전히 주의력이 떨어지고 좀 느린 아이, 그래서 약간의 ADD 경향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보면 눈에 띄지를 않아요. 느리지만 학습에서는 눈에 띄는데 다른 여타한 행동에서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고 부딪힘이 적고 선생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그 학습이나 뭔가 활동을 할 때 결과치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예, 그러다 보니 눈물이 많고 좀 어눌해 보이고 이러한 아이입니다. 근데 훈련을 쭉 이렇게 앞에가 사전이고 뒤에가 사후인데 쭉 진행을 해보면 날짜 변화에 따라 뇌파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변화가 그 마지막 10회기쯤 됐을 땐 아이가 굉장히 밝아졌고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한다든지 움츠린다든지 우물쭈물한다든지 그랬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주세요라든지 선생님 다 끝났어요라든지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 피드백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까요?
처음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찾아간 선생님이 뇌파를 보며 자세하고 차분차분한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훈련 전과 후의 뇌파는 1시간의 훈련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놀랍게 변화였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고 주어진 10회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바뀌었고 미디어나 핸드폰을 참으려는 노력, 마음처럼 되진 않을 때는 욱하는 화와 갑작스러운 삐짐이 많이 줄고 차분해지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잘하지 못했던 특히 학교 생활, 자기 표현들도 시도해보면서도 자신이 변화된 점을 느끼는 것까지 살짝 물어보기도 합니다. 1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때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훈련 후 아이의 눈빛과 표정 말투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그것을 또 하고자 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관찰력과 추진력으로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어 참으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ADH 전형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움직임이 많고 산만하고 일방적인 언어 소통을 하고 사회지능도 떨어지고 이렇게 반 친구들하고 잦은 마찰, 갈등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는 굉장히 불안과 긴장이 높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시작할 때 굉장히 뇌파가 들뜨다가 훈련을 하고 나면 뇌파가 가라앉기는 하나 여전히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친구도 훈련을 하면 뇌파가 가라앉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ADHD이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약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고 그래서 나른해 있고 그러면서도 움직임은 산만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놀라운 게 훈련할 때 10회기 동안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을 안 하려고 거부했어요. 맨 첫 회기 때. 그래서 훈련을 않고 그냥 갔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훈련에 참여하는데 두 번째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사진을 이 아이는 사후 뇌파는 제가 안 넣었고요. 사전 뇌파의 변화 과정만 지금 넣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가면 뒤쪽 편으로 가면 뇌파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면 뇌파가 저렇게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뇌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차분했는데 그 1시간 내내 잤어요. 자고 나서 찍은 뇌파입니다. 뒤에 빨갛게 일어난 거는 저거는 거의 수면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밝아졌고 자기 표현이라든지 이게 맥락에 맞게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훈련했던 애들이 말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고 맥락 없는 질문, 그 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다른 대답, 사오정 같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에도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대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10회기 끝나고 이 아이들의 큰 변화가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을 해도 맥락에 맞게 질문을 한다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좀 약간 경계성 지능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굉장히
미숙하고 이제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자기 발표 능력이나 표현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눈 마주침도 굉장히 안 됐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10회기 끝나고는 제 눈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제가 기뻤었는데 근데 정서적으로는 다행히 안정적이어서 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주의력은 여전히 좀 낮기는 한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계속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의 변화 속도라든지 변화 과정이 훈련을 하면 분명한 효과가 나오겠다는 검증된 자료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훈련을 한 저의 소감인데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살짝 긴장되고 좀 떨리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거라서 꼭 알리고 싶어서 제 얘기를 좀 지금부터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9년 코로나 백신 3차를 맞고 3차까지 맞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눈물 나요. 20년 갑자기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공간이 2층인데 1층으로도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진짜 이렇게 조금씩 뭐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고 피로도는 있었지만 갑자기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세상이 무너지더군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뭐 병원들 이렇게 쇼핑을 다녔고 순천에서는 제 병명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2001년 서울에 갔고 서울에서 제 병명을 찾았는데 제 병명이 자기 면역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부작용으로 거의 1년, 2년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2002년 후반기에 그 종로센터장님이 호르몬 훈련을 보내주셔서 호르몬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호르몬 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걸을 수 있고 진통제, 소염제 없이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다음날 생활이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호르몬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증상이 통증이 굉장히 감소가 됐고 통증이 감소가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있고 잠을 요즘에는 깊은 수면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면역이 좀 올라가면서 염증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면서 소염 진통제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제 없이 제가 느끼는 통증은 약을 먹었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 약을 안 먹으면 뭐 80, 90 정도 올라갔던 통증인데 지금은 약을 먹지 않아도 30에서 한 20 정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순환으로 호르몬이 저를 살렸고 호르몬 덕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사례는 제 소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물어주시면 성심껏 대답하겠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질문이 하나 많은데요. 네, 그 채팅창에 네, 훈련들이 10회면 짧은데 네, 어떻게 빠른 효과가 났는지 네. 훈련 노하우가 따로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그 학교 선생님이 뽑아준 아이도 다행히 주의력 문제인 아이들이었었고, 그다음에 그 ADHD 경향성도 있고 약도 복용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뒤에 있는 그 서파를 내리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건강 1단계를 중심적으로 했고 마무리는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이완이나 그 활쏘기 로 마무리를 하고 자운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도입 단계에 내 건강 1단계로 아이들에게 떠 있는 뇌파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완과 집중을 했습니다. 답이 또 됐을까요? 하나 질문은 그 호르몬 훈련을 반복해서 3시간, 4시간 하신 건지 네, 이렇게 질문이 왔고 호르몬만 했습니다. 호르몬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흡을 하고, 호흡하고 나서 이완을 하고, 이완하고 나서 바로 호르몬을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지금 S20이 굉장히 놀라운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부터 해서 S밴드만 사용하고 20은 저한테 적용하면서 처음 사용한 건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예, 여기 지금 70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속도라면 그 효과의 속도를 효과. 말씀하시는 네, 네. 건데 효과의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다른 센터장님들이나 지사님들도 네. S와 S20의 효과에 대해서 음, 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S20이 더 3배, 4배 더 빠르다. 네. 네. 또 질문이 제가 많은데요. 네. 뇌 프로그램은 밤 몇 시까지 훈련이 가능한가? 호르몬 같은 건 아이들 누워서 잘 때 해도 되는지. 뭐 몸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근데 가능하면 훈련처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호르몬 훈련 1시간은 정확히 매뉴얼대로 앉아서 제대로 훈련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움직이면서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에다 제가 안드로이드용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몸에 계속 부착하고 그냥 몸에 일체화시켜서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뒤에 써주시고요. 혹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순천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아파서 네. 못하다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순천센터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어떻게 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만나왔던 30년 정도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데 저의 타겟층은 ADHD 자폐 아이들,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을 만났었고, 그리고 ADHD 애들에게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입소문이 나 있어서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거의 그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주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 앞으로 제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저는 시니어로 변환을 타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저와 같은 연배의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중장년들 그 열심히 사시고 은퇴하셔서 당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돕고 또 저의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그분들에게 어떤 조금의 희망이든 조금의 도움이 된다면 공유하고 나누고 그분들을 돕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순천센터는 지금 이렇게 본사에서도 타이틀에 70대 내를 20대로 하는 것처럼 저도 같은 맥락에 시니어 내를 젊은이 내로 변환시키는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도 그곳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로하모니를 잘 모르시거나 뉴로하모니 훈련을 소개받았는데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 이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하십시오. 후회 안 하십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제 사례인데 4살 ADHD 아이인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가 지금 7살이거든요. 제가 그 아버님은 저한테 전혀 신뢰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 뉴로 피드백, 뉴로 하모니에 대한 신뢰감도 없으셨고요. 근데 어머님은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강권하시니까 오셨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속았다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밴드만 머리에 메고 기본 훈련만 해라 라고 보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러 오거든요. 11Hz 나옵니다. 반응은 그 아버님 반응은 어떠세요? 저 그냥 저를 100% 믿습니다. 제가 말 떨어지면 바로 행동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으신 분들도 요 채팅창에 소감이나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저 뇌파 오늘 마지막 시간 하고 저희 S20 사업 그 다음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공유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